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오늘은 5번째 시간에 안녕 경어 1권 끝냈어요. 기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2권째 1시간만 더 하고 갈게요. 기억 나왔으니. 그래서 2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1차. 아이고 좋다. 그 다음에 2차. 뭐냐 좋다. 다 했어요 우리 이거. 3차 경어집 한 거 봐. 오 마이 갓. 3차 때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이게 한 게 왜냐면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4년간 있으면서 이거 경어집 이거 다 번역하고 이게 영문이거든요. 이거 영문 9개, 영문 6개, 영문 6개, 한글본 3개 이렇게 됐어요. 대단해요. 아니 앞쪽에 볼까? 한글 3개, 영문 6개. 이거 한글로는 3개, 3권 경어집 3권. 경어집 2권에 선시연구 1권. 그 다음에 영문으로는 6권. 놀랍죠? 아유, 근데 정말 진짜 지금 다시 영어 하라면 못할 것 같아. 아, 못해. 4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영문 소설 21권.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그래. 이게 안녕경어 되네. 이건 한글본, 아까 걔는 영문본. 그리고 여기 안녕경어 펼쳐놓은 거. 한글본. 이게 안녕경어 영문본. 우리 경어 대선사. 아, 힘들다. 우리 경어 스님 53세. 우리 경어 스님 55세. 우리 경어 스님 1935년. 안녕경어 2권. 우리 지금 2권 들어가려고 했죠. 안녕경어 2권입니다. 이게 여기에 써있죠. 니우후. 안녕경어 제2권 제3부 우리가 들어갈 때요. 제5편 제48장 들어가고 49장 50장 그 다음에 제6편 쭉 써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장한 원성은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제 행보를 옮기시죠. 어디로 옮기셨어요? 천장함으로 옮긴 거예요. 다 천장함. 허주덕진 만나러 공주 마곡사 곰나루 허주 오도가. 이것도 그 다음에 제4부에 전봉준 나오네. 드디어 전봉준 동학농민 천장함 구절산 서석사 전봉준 이제부터 전봉준이 아주 판을 치는구나. 오냐 천봉준 판을 쳐라. 천장함 어머니 보임정양 이것도 천장함 이야기죠 이제 주로. 그리고 제3부 차례인가? 어? 맞아? 맞네. 맞아요. 제3부 여긴가 보다. 들어간다. 제3부 이제 장부 일대사를 해결하러 어디를 가죠? 천장함을 가서 어디서 장부 일대사를 해결하죠? 천장함 원성문에서. 근데 장부 일대사를 해결한다는 건 뭐였죠? 깨달음을 얻고 뭐를까지 해결해요? 보임 장양 삼천대천세계의 한 소식세계가 열리더라. 그 다음에 이거는 궁이라 그랬어요. 경어가 깨달은 우무비 공처의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아니 묘삼이고 마사도래 하랬더니 그죠? 곱비뚫을 콧구멍이 없는 소의 콧뚜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콧뚜레는 뭐죠? 구속이겠죠. 구속. 인간들은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다른 소로 콧구멍 사이 콧구멍도. 내가 그 콧뚜레를 샀어요. 저기 있네. 이렇게. 경어 연극할 때도 동국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연극할 때 저거 한 가운데다 놓고 하죠.
콧뚜레는 과연 무엇인가? 인간들은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란 소의 콧구멍 사이에 구멍을 내고 그 나무코리를 끼워요. 끼워? 워워워 하면서 못 도망가게 하는 거야. 소가 자라면 점점 힘이 세지고 사람이 소를 부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제 수단이죠. 나무로 만든 고리를 끼워 소를 통제하게 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콧뚜레예요. 그 콧빗들을 그 구멍이 없는 소. 그 구멍이 없는 소. 응? 응. 우리 속담에 못된 강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어미 젖을 뗀 무렵부터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데 송아지가 태어난 지 늦어도 10에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 되면 이때부터 콧뚜레를 끼워 길을 들이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1년 만에 콧뚜레를 뚫는 거죠. 소에게 콧뚜레를 채우는 시기는 태어난 지 만 5, 6개월 너무 빠르다. 그죠? 불쌍하다. 그지? 만 5, 6개월이며 늦어도 1살 미만이어야 한다. 그것은 소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나면 힘이 무척 세워지고 제압하기도 힘들고 소도 고통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뚫을 때도 그때가 그때는 안 아픈데 커서 뚫으면 아프답니다. 코를 뚫는 시기는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이 좋고 그것은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욱 날씨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보다는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 코를 뚫어서 콧뚜레를 끼워야 한다 이런 얘기죠. 농가에서는 대개 음력 5월에 많이 하고 그 가운데서도 양기가 세고 잡기에 범접이 없는 단오날에 행하더래요. 단오날에 행한다는 얘기죠. 주로 그러니까 이것들도 다 미신에 있어서 손 없는 날 그런 날을 택해서 이제 하는데 주로 단오날에 콧뚜레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콧뚜레를 할 때는 소가 몸부림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두고 경험자가 먼저 나무 송곳으로 콧 사이를 뚫은 뒤에 준비해둔 콧뚜레를 나무 송곳으로 뚫는다 보다. 열이니까 살이 그때는 열이니까 뚫을 수 있나 봐요. 콧뚜레를 끼우면 끝나는 것으로. 안 아픈가? 아프겠지 뭐. 상처는 일주일쯤 지나면 아문다. 콧뚜레로 주로 사용하는 나무는 노간주 나무를 많이 사는데 근데 저 콧뚜레를 그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부자된대요. 돈이 많이 들었는데요. 애군을 막아주고 뭐 그러한 그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여기다도 놓고 우리 집에다도 놓고 이렇게 연구소도 놓고 어른의 손가락 그의 굵기의 가지를 잘라 끓는 물에 삶아 쟤를 삶아서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이렇게 구부려 갖고 쉽게 말하면 이제 너글너글해졌을 때 저걸 구부리나 봐요. 다 구부러져 있어요. 콧뚜레를 끼우기 위해서는 소의 콧청으로 불리는 두 콧구멍 사이를 막고 있는 얇은 막을 나무 송곳으로 뚫는데 움푹하게 들어간 자리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숙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콧빗 뚫을 구멍이 없는 소. 그러면 콧뚜레 뚫을 구멍이 없는 소는 소야 아니야? 소가요 아닐까요? 솔가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내 코에다가 콧뚜레를 뚫는 거예요. 다른 데 뚫는 게 아니라. 그럼 소가 코가 없다고? 콧구멍이 없는 소가 어떻게 소가 돼? 이때 끼운 콧뚜레는 소가 자라면서 소의 몸집에 맞게 맞추어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예, 소를 순조롭게 잘 다루기 위해서 소의 코를 뚫어 끼우는 둥근 나무테. 소는 힘이 세고 고집이 세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콧뚜레를 끼어 잡아당기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콧뚜레는 한마디로 사람이 소를 쉽게 다루고자 고안한 통제기구죠. 통제기구. 사람의 이기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소는 사람과 공존한 관계에 있어서 쇠 콧뚜레를 매개로 사람과 소가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가 되더라. 왜? 인위적으로 갖다가 이제 그 콧뚜레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의 통제를 받는 곳이 이제 콧뚜레예요. 콧뚜레는 굵기가 직경 2, 3cm 되는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겨내고 원형으로 모양을 잡아 끈으로 묶어 만든 틀이다. 원형의 크기는 지름이 15cm에서 20cm가 적당하다고 한다. 근데 저것도 엄청 큰데? 송아지 떼는 좀 작은 것으로 하여 클수록 점차 큰 것으로 바꿔 끼우는 거예요. 콧뚜레는 지역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부른다. 경남의 동부 지역에서는 콧꼰지라고 부르고 서부 지역에서는 콧베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콧뚜레라고 한 것 같아. 콧꼰지나 콧베이는 못 들어봤고, 또 강원도 지역에서는 군둘레라고 하여 달리 부르지만 그냥 흔히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콧뚜레 그래요. 콧뚜레는 거칠거칠한 나무 표면이 매끈하여, 저기 매끈매끈하게 해놨어요. 저게 소의 구멍에 댈 때 이제 이게 소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뺀질뺀질해요. 그래서 이 마찰이 적게 하죠. 그죠? 그리고 고통을 덜 주는 것이 특징이에요. 뺀질뺀질하죠. 나무를 힐 때 목질이 강하여 부러질 염려가 있으면 불에 구워서 휘고, 박달나무처럼 견고한 것은 아예 삶으면 목질이 유연하게 될 때 그때 이렇게 휜다고 합니다. 만들어서 휘어잡는다. 콧뚜레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표면에 들기름이나 면실류 같은 걸 뺀질뺀질하게 발라가지고 먹여. 그러면 번질번질하죠. 이러면 얘 소에 낄 때 한결 부드러워. 그래서 소에게 고통도 덜 주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를 생각해서 기름 같은 걸 바른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구나. 29. 잠깐만, 얘는 몇 장인가? 9점. 하여튼 1년 안에 끝내야 돼. 29. 콧뚜레가 너무 작거나 금이 가면 갈아채워. 금 가면 빼야죠. 작아지면 또 빼줘야 되고. 그동안 사용하던 콧뚜레는 버리지 않는데요. 콧뚜레가 그게 있더라고요. 주술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상징성과 주술성 때문에 다시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때로는 팔아요, 저거. 아니? 팔아. 때로는 악기의 침범을 막기 위해 들어온 복을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콧뚜레를 대문간이나 문간방 방문에다가 걸어두기도 한다. 우리 집도 걸어놨어. 방문에다가. 지역에 따라서는 소의 건강을 빌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양간 처마에 꽂아두기도 한다. 인간이 소를 부리면서 소에게 콧뚜레를 걸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춘추 시대에 이미 콧뚜레를 했음이 나타난다. 당시에는 콧뚜레를 권으로 기록한 자료가 보인다. 불일 권자고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소를 농사에 이용한 시기는 중국과 비슷해 콧뚜레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소는 몸집이 크고 힘이 세지만 콧뚜레를 하게 되면 고통 때문에 고열을 구속당하고 인간에게 속박된 채 한평생을 살아가더라. 이런 거죠. 쇠의 콧뚜레는 한번 채우면 벗어날 수 없는 상징성이 큰 도구여서 대단히 무서운 존재를 해줬다. 족쇄지요. 그래. 이 때문에 소가 오랫동안 사용한 콧뚜레는 상당한 주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대문이나 집안에 걸어두고 침범에 올 수 있는 접신이나 악기를 막는 데 이용하기도 했으니 그러한 믿음은 힘센 소가 콧뚜레에 끼어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있듯 집안에 들어온 복이나 부가 폐쇄성을 띠는 콧뚜레에 갇혀 다시 나가지 못하고 이 집 집안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두는 힘이 있을 것으로 믿고 콧뚜레를 그렇게 걸어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는 청초에 나쁜 것을 물리치고 좋은 것을 불러들이고자 대문이나 방문에서 꽃두레를 걸어두는 것은 전통이 있다. 이러한 꽃두레가 동옥수자의 석달열을 식음을 전폐하게 하고 은산철벽을 마주하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경화선사는 그죠? 경화선사는 그런 꽃두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어떤 석달열흘 동안에 그냥 어디였어? 려삼이가 바사도래 했죠. 근데 갑자기 오무비공처가 등장하는 밤에 콧뚜레 때문에 이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깨어지듯 열리며 려삼이가 바사도래의 영은지근의 화두가 한순간에 풀려버렸어. 딩동댕. 어디에서 그게 중요해요. 한순간 어디 백천만구가 벼랑요일을 일시에 돈호하여 확철대오를 이루는 기원을 만나게 해주었으니 그러거나 말거나 콧뚜레는 고마운 것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콧뚜레가. 그래서 저도 가서 콧뚜레를 잔뜩 사다가 선물했어요. 사람들한테. 이 콧뚜레가 참 우리 경화선사를 저기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에. 따라서 동옥수자는 고불미생전 그지? 고불미생전의 소식을 한순간에 깨쳤어. 고인의 대휴혈처. 대휴혈처가 뭐죠? 휴혈처. 쉬는 거. 헐성루 있잖아요. 그게 헐처가 쉴 헐자야. 대휴혈처. 크게 쉰다는 거는 뭐예요? 아주 쉬는 거지. 뭐. 좁게 쉬는 게 아니라 아주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대휴혈처를 체험하게 돼요. 뭐 때문에? 오무비공처 때문에. 고불비생전의 소식 그죠? 이유망벌 이전의 소식을 한순간에 깨쳐버렸어요. 그러니 콧뚜레가 고마워 안 고마워? 콧뚜레가 고맙지. 대지가 평침하고 무라가 구망한 지경에 도달하여 한순간에 방문을 열러 제치고 마당으로 뛰어나와 맨발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었더라. 이때가 바로 고종 16년 김효년 동 11월 보름날이었으니 다른 형청발과 경화선사의 오도를 하늘도 축복하고 있더라. 경화선 진짜 축복한 것 같죠. 그죠? 하필이면 11월 보름날이야. 대단해요. 대단하죠. 하늘도 축복하는 그런 날이었겠죠.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이 밝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보름달이 그냥 휘황찬란하게 비춰주고 그런 하늘 축복하는 날이죠. 전봉준이 사형당하던 날은 천둥 번개와 온갖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하늘이 다 노해가지고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새벽 2시에 먼지라려 이 미친놈들 그렇게 살짝 그걸 하니 하늘에 노해서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답니다. 다른 유형청발과 그러니 경화선사가 그 전봉준이 그냥 물에 흠뻑 젖은 그 시체를 푸대자리에 넣고 뛰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화선사의 오도를 하늘도 축복하고 있었다. 경화선사 31세에 대단하였다. 경화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에서 깨쳤어요? 응? 또 어디에서 깨쳤냐고 그러니까 조실방에서라고는 나와 이게 확 응? 조실방에서라고 할 거요 안 할 거요? 어디에서 깨쳤죠? 어떻게 깨쳤죠? 무엇을 깨쳤죠? 소에서? 곱비에서. 소인가? 곱비인가? 콧구멍인가? 어디서 깨쳤죠? 왜? 아, 좋구나. 에이히, 보름달에 이렇게 휘영청 떴어요? 이야, 경사 춤추는 거 봐라, 오냐? 좋다. 좋구나. 아이고, 이게 뭐래요, 다. 나도 주고 싶네. 네. 좋다. 뭐냐. 그래서 우리 경화선사 5도일날 우리 조계사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되면 광고 때릴 테니까 보시고 오세요. 11월 15일 음력 11월 15일 춤추네. 그래
다음에 또 갑니다. 제 49장 일 없는 사람. 일 없는 사람. 일 없는 사람을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무사. 일 없죠? 무사. 인. 무사인이 일 없는 사람이에요. 경서가 무사인이 됐어요. 경어가 마침내 견성하여 도를 이루었다는 소문은 그 사방으로 번져나가 동학사의 모든 대중들이 다투어 조실로 경어를 찾아와 보곤 하였다. 수많은 대중들이 찾아와도 헬끄들끄 쳐다봐. 경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방이나 아니나 코딱지만한 초가집에서 초가집. 일자형. 텐마루 하나 있고. 경어는 항상 그들이 찾아오거나 말거나 들여다보거나 팔거나 항상 비스듬히 누워 잠자고 있을 뿐이었다. 낮에는 나대로 잠자고 상청하기 싫으니까 밤이면 밤대로 잠자고 어떨 때는 창문을 열어두고 벽에 기대어 낮잠을 잘 때도 있었는데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면서 잠든 경어의 얼굴을 사납게 때려 피멍이 들곤 하였다. 그런데도 끄떡없어요. 응? 그 왜 진묵대사가 그랬대잖아요. 그 시자들 제자들 겨울에 먹을 식량 그거 닭발하러 가라고 해가지고 어냐 잡았다 오라 라고 해놓고 방골에 문 잡고 들어가다가 산매에 들어서 그 방문의 고리가 방문으로 확 여기를 쳐서 손이 단가락이 다 막 멍투성이가 됐는데 석 달간 닭발에 갖고 와보니까 스님이 아직도 그리 타고 있어. 아직도 산매에 들었어. 아직도 산매에 들은 거지. 대단한 거죠. 뭐 이게 보통 일인가. 그러니까 아마 경어선사도 이렇게 얼굴에 피멍이 들었는데도 들던지 말던지 그냥 자는겨. 그런데도 아픔도 잊어버렸는지 경어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서 잠자는 일밖에 또 할 일이 무엇인가. 조용히 고개 숙이고 앉으니 잠자는 일밖에 또다시 일이 없어 다시 고개 숙고 잠을 자더라 라는 시가 있어요. 경어서 시가. 경어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서 그 모습을 본 대중들은 또 한 번 놀라서 돌아갔다. 경어가 해탈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강주 누구? 만화보선이죠. 만화보선이 비로소 경어를 찾아 이제 왔어. 드디어 해탈을 했구나. 라고 조실방 염화실로 건너왔더라. 그때 이제 경어가 공부하든지 말든지 놔두라고 간 뒤로 이제 만화보선이 처음으로 다시 이제 조실방을 찾은 거예요. 만화화상은 이제 경어선사가 막 대접하고 이제 그럴 줄 알았겠죠. 자, 만화화상은 동학사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었음에도 경어는 한낮에 목침까지 베고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다. 뭐 굳이 뭐 만화보선이 온다고 일어나고 뭐 이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는 거요. 낮에도 자요, 밤에도 자요. 주위의 시자들이 당황해하며 잠든 경어를 흔들어 깨웠다. 흥분이 잠들어 있던 경어는 주위에서 흔들어 깨우자 어렴풋이 눈을 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만화화상을 바라다 보았다.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일어서십시오. 스님, 강주 스님께서 오셨습니다. 항명은 당시 사무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제자 원규 항명도일에도 경어 만화스님 만화보선 제자고 경어선사도 만화보선 제자고 원규삼이는 항명도일 제자고 그러죠. 제자 원규삼에게 언지를 줘 경어에게 전하게 하였던 제1의 어른이신 만화화상이 찾아왔음에도 이를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던 경어를 보자 민망해서 경어에게 소리쳐 말하였다. 항명도일이가 스님! 강주 스님께서 오셨다니까요. 어렴풋이 들리는 소리에 분명히 눈을 떠서 눈앞에 서 있는 만화화상을 보았음에도 경어는 일어서지 않고 돌아누우면서 곧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혼났다. 당황한 항명스님이 다시 다가가서 경어를 흔들어 가자
만화 화상이 이를 제지하고 자신이 경호의 곁에 앉으면서 물어 말하였다. 참 만화 화상 나는 항배 괜찮은 사람이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스승으로 다시 오시죠. 다른 사람 같으면 노발하고 대발하고 그냥 경화선사를 했을 텐데 그냥 두라고. 예? 그리고 다시 곁에 앉으면서 물어서 말하였어. 어째서 한낮에 이처럼 누워있는 거? 그러자 경호는 돌아놓은 채 입을 열어 말하였다.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잠자고 있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누워 등을 돌린 채 대답하는 경우의 무례에도 만화 화상은 하나 찌푸리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왜냐면 만화 보선은 이미 경호선사의 그릇을 다 알아요. 다 알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를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호사가 다시 해줘요. 그 스승으로 인정해서 간밤에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한낮에 무슨 연고로 오래도록 누워 낮잠에 빠져 있는가? 지난 밤에도 잠을 잤습니다. 지난 밤에도 자고 낮에도 자고. 다시 경호는 대답하였다. 그러면 어째서 너는 낮에도 잠을 자고 밤에도 잠을 자고 있는가? 아, 예, 제가 무사인이라. 그러자 경호는 단숨에 잘라 말하였다.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경호사가 왜 넌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맨날 자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경호선사가 자 갑니다. 일이 없어 그렇습니다. 일이 없어 그렇대요. 무사인 그죠? 일이 없다니. 헐. 경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만화 화상이 소리를 높이며 말을 받았다. 절 안에 대중 모든 스님들이야 밖으로 일이 많아서 바쁘고 겨우살이 준비로 분주하거늘. 이때 11월 15일이니까 한참 뭐 김장 담그고 뭐하고 바쁠 때잖아요. 너 혼자만 일이 없다니? 그러자 경호는 돌아놓은 채 대답하였다. 제게도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일까요? 제게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경호선사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배웠죠? 무사유성사. 무사유성사. 그 일이 없다는 그것이 제 일이라니까요. 지금 일이 없다 그랬는데 너는 왜 일 안 하냐? 아니요, 저도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그 일이 없다는 그것이 나한테는 큰 일이라니까요. 자, 이제 나오겠죠? 일이 있다고 너한테? 만화 화상이 다시 물었다. 도대체 너의 일이 무엇이냐? 나오죠? 일 없음이 오히려 제가 바로 할 일입니다. 무사유성사. 일이 없다는 그게 제가 지켜나가야 할 일이에요. 경호사는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 내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이 보임을 할까를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한 달간을. 11월 15일 날 깨치였으니까 12월 15일인데 12월 15일이 돼도 갈 곳이 없어. 그러다가 1월 5일 날 천장암으로 그 발령을 받아갖고 경호선사는 1월 보름쯤 아마 천장암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가 일이야 지금. 일 없음이 오히려 제가 바로 할 일입니다. 도대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경호지만 만화 보선으로서도 비록 경호가 제자이지만 이미 마음을 보아서 도를 이룬 전 경호의 손질을 깊이 알아차릴 수가 없으면서 감히 건드려? 못 건들죠. 법기라 건들 수가 없잖아요. 깨달은 사람을 어떻게 건드나. 그래서 할 말이 없었죠. 만화 보선은. 자, 그러면서도 이제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일 없음이 너의 일이라고? 일 없는 게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잠을 자는 일만으로도 일상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강을 하던 사람이 강사 노릇도 안 하고 지금 이제 뭐가 개판됐어. 강원이 개판돼 버렸죠. 학생들도 다 쫓아내고 참선을 하면은 단정히 앉아가지고 참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또 누워서 번들번들 자빠져서 밤만 죽내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고? 이해가 갈까? 이해 잘 안 가겠지요. 그죠? 그리고 어른이 들어와도 기저하는 법이 없으니 이게 무슨 행위인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도리는 알만한 사람이 쯧쯧쯧 참으로 한심하거나. 스님은 이걸 몰랐습니까? 묘사인 장부. 묘사 장부는 뭐야? 일 마친 사람. 장부는 본래 이런 것이 옵니다. 본래 이런 것이 옳습니다. 일 없는 사람은 원래 묘사인은 원래 이렇습니다. 태평무사에 할 일도 없는데 기자가 다 무엇입니까? 앉아서 있는 게 다 뭔 소리요? 무사한인의 본래 면목은 원래 이런. 무사한인. 일이 없어서 한가로운 사람은 본래 면목이 이렇다 이런 말이요. 이 말을 하니 누가 알아들어? 이거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본래 이렇습니다. 답답하겠다 그지?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디요 끝냈으니까 한 권 끝내서 정말 다행이고 2권도 또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선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어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보연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길어 이 자리에
성불하십시오.